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지금 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오늘 얘기하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도 대항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대항력의 개념을 잘 몰라서 기껏 법원의 도움까지 받아놓고도 마지막 순간에 보증금을 날리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지난 두세 개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게 뭘 말하는 것인지, 보증금 보호 절차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주의점이 뭔지 감을 잡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감만 잡으시면 돼요. 이 영상들은 부동산 초보, 이제 막 독립하는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이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지 전문가를 위한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 내 보증금이 지켜지는 논리가 대충 어떤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럴 때는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데, 이런 감만 잡으시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관한 얘기인데,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주제예요. 오래전 영상이고 대항력 얘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어떤 부분에서 실수들을 하시는지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고, 대항력과 관련해서 임차인의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뭔지부터 볼게요. 관할 법원이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를 하도록 직권으로 명령하는 것을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어쩔 수 없이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을 위한 제도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신청하는 임차인은 만기가 되었어야 해요.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눌러 앉을 것이냐, 돌려받지 못했지만 급하니까 일단 이사 먼저 갈 것이냐, 눌러 앉을 수도 있지만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이런 문제로 이사가 급한 사람도 있어요. 자, 딴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점유 더하기 전입, 이게 뭐다? 대항력이다. 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뭐가 생긴다?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이제는 아주 익숙하죠. 그런데 이사를 나갔다는 건 뭐예요? 점유 또는 전입, 둘 중 하나가 사라지거나 둘 다 사라졌다는 얘기죠. 대항력이 깨졌다는 얘기고, 그 순간부터 이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이 사라집니다. 나는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래도 그건 내 사정이고, 확정일자 보호 제도의 작동 시스템상 이사 나간 그 순간부터 내 보증금은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해요. 왜? 확정일자 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인 대항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상태로 경매에 넘어가면 이미 이사를 나가서 대항력이 사라진 나는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억울하죠? 이 억울한 상황을 막아주는 것이 임차권 등기이고,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서 법원이 이 등기를 하라고 직권으로 명령하는 것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에요. 나의 임차권을 등기부등본에 등기해놓고 이사를 나가면 점유와 전입 둘 중 하나가 사라지거나 둘 다 사라졌다고 해도 나의 대항력이 깨지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나가더라도 그 임차인의 대항력이 깨지지 않고 유지되도록 해주는 것, 그렇게 해서 이사를 나간 후에도 계속 보증금 보호 대상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임차권 등기의 핵심이고, 법원이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서 몇 가지 서류 심사를 한 다음에 맞다고 판단되면 임차인 편에 서서 이 등기를 하라고 직권으로 명령을 때리는 것이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좋은 제도죠. 문제는 뭐냐? 임차인들이 대항력의 개념을 몰라서 이걸 신청해 놓고도 보호를 못 받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했어요. 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때까지 대항력을 계속 유지할 것, 중간에 깨지면 문제가 생긴다. 기억나시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판단해보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결정해요. 해당 내용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송달합니다. 이 송달문을 받은 임차인이 이제 됐구나, 이사를 나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보증금 보호 못 받아요. 이유는 대항력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뭔 소리야? 대항력이 깨지지 말라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건데, 자, 임차권 등기는 이사를 나갔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잘 보세요. 내 신청을 받은 법원이 나를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결정한 거지, 아직 등기는 안 됐죠. 임차권 등기가 되기 전에 이사를 나갔죠. 이 순간에 대항력이 깨진 거예요. 이미 깨져서 효력이 없어진 대항력을 임차권 등기로 계속 유지시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임차권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이 시점이 아니라 이 시점이에요.
이사를 이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 나가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된 것을 등기부를 통해 확인한 후에 이사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나가면 내가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까지 받은 이 임차권 등기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하고 이사해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과 관련해서 재미없는 상식 하나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재미는 없지만 여태 보신 김에 1분 더 보시면 나쁠 건 없어요. 임차권 등기라는 것은 1. 법원의 명령으로만 할 수 있다. 2. 아니다. 법원의 명령 없이도 할 수 있다. 법원의 명령으로만 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임차권 등기와 관련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민법을 안 보셨어요. 민법 제621조에 의해서 임차권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이라도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등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현재 임대인과 다투고 있는 임차인이 어떻게 임대인한테 동의를 받고 협조를 받아요? 현실에선 어렵죠? 그래서 특정한 상황에 처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와 협조 없이도 이걸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해놓은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는 이게 본법이고 이게 특정한 상황에서의 특별법이에요. 협의를 통해서 하느냐, 협의가 어려운 특정한 상황일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손쉬운 수단 확정일자 보호제도의 작동 원리와 그 핵심 요건인 대항력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괜찮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가급적 지난 영상 3개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까지 4개 합쳐도 30분이 채 안 되는데 이 정도의 지식만 알고 계셔도 임차인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본인 보증금을 스스로 지키는데 충분합니다. 작은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들 보증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